아저씨, 솔직히 말해봐요. 보상금 얼마나 바라고 그날 거기 있었던 거예요? 빗속에서 목숨 걸고 남을 살렸더니 돌아온 건 차가운 의심과 던져진 봉투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저희 집 좁은 골목의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들이닥쳤고 제 인생은 그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고집불통 꼰대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 불렀죠.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 주머니 털어남 돕느라 정작 우리 집 곳간이 비는 줄도 몰랐어요. 회사 다닐 땐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어려운 동료 챙기고 명절 때면 친척들 용돈 보내느라 제 가족은 늘 뒷전이었죠. 여보,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아내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지만 저는 그저 미안하오 한마디만 되풀이했습니다. 명예퇴직 후에는 작은 가게라도 열어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람 좋다고 외상 다 떼어주다가 계산대는 텅 비고 빚만 쌓였죠.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수중에 남은 건 다 쓰러져가는 빌라 한 칸과 매일같이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아버지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한테 남겨준 게 뭐예요? 당장 이번 달 대출이자 어떡할 거냐고요? 사업 실패로 들어앉은 아들의 고함에 가슴이 미어지던 날이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배움은 놓지 말자 싶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길래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빠짐없이 나갔어요. 거기서 배운 게 바로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고요. 아버지, 아들은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묵묵히 마네킹의 가슴을 압박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여러분, 골든타임은 단 4분입니다. 이 4분 안에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이 떠납니다. 여러분의 용기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내 아들, 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제가 지켜줄 수 있을지. 그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들 쓸데없는 짓이라 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지만 적어도 생명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어느 비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반값 세일하는 라면 한 봉지를 사들고 오던 길이었어요. 비 맞은 비닐봉지를 꼭 쥐고 걷는데 공원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어떡해. 저분 쓰러지셨어. 누가 신고 좀 해봐요. 사람들이 벤치 주변에 모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원 벤치 옆에 한 노신사가 창백한 얼굴로 고꾸라져 계셨어요. 입술은 파래지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누가 좀 해봐요. 119 불렀어요? 소리만 지를 뿐. 그 누구도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고 아주머니들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엔 복지관 강사님의 목소리가 저렁저렁 울렸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4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면 봉지를 던지고 그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각지를 꼈습니다. 노신사의 가슴 한가운데에 손을 얹고 있는 힘껏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빗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나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일 텐데.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 책임질 수 있으려나?
괜히 나섰다가 잘못되면 고소당하는 거 아냐?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의 생명만 보였습니다. 뚝,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불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강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멈추지 마세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고개를 돌리고 다시 온 힘을 다해 압박했습니다. 30번, 40번, 50번,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제 나이가 65인데 이렇게 힘을 쓰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노신사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숨 쉬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대원에게 노인을 인계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남의 생명을 제 손으로 구했다는 안도감과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두려웠던 공포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아저씨 하며 박수를 쳤지만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비에 젖은 옷 때문에 아내한테 또 한 소리 들었고 아들은 아버지가 또 어디 가서 쓸데없는 짓 하셨냐며 고웃음 쳤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저희 아버님을 도와주신 분 맞으시죠? 병원으로 좀 와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분이 무사하셨구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해서 더 안 좋아지신 건 아닐까? 밤새 걱정했거든요. 부랴부랴 버스 2번 갈아타고 찾아간 곳은 강남의 대형 병원 VIP 병동이었습니다. 화려한 로비, 고급스러운 복도, 제 초라한 차림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누운 노신사가 아니라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 여인과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그날 우리 아버님 구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보상금 얼마나 바라고 그날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사람이 쓰러져 계셔서. 그래요. 알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수고했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이 노망이 드셨는지 자꾸 생명의 은인을 찾는다고 하셔서 모신 거니까. 아버님 건강 악화시킬 순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 언론에 알리거나 SNS에 올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문 이미지에 먹칠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 손은 떨렸습니다. 제가 바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분이 무사하신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무사하신 것만 확인하면 됐어요. 저는 봉투를 돌려주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역시 난 바보구나. 세상은 이렇게 차가운데 나만 호구처럼 살고 있어.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또 돈 타령이었고 제 인생은 여전히 캄캄한 터널 속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저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눈을 부라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또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아니다. 아들아. 그냥 산책 좀 했어. 산책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집 이번 달 관리비도 못 냈어요. 전기세 끊기기 전에 제발 어디 가서 일이라도 구해오세요. 아내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예요? 빚만 잔뜩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평생 정직하게 산 게 잘못된 건가? 며칠 동안 밥맛도 없고 복지관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강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 어디 아프신 거예요? 수업에 안 나오시니까 걱정돼서요. 아닙니다. 그냥 좀 쉬려고요. 사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배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렸는데 돌아온 건 의심과 모욕뿐이었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괜히 민폐만 끼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동네에 웬일인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저희 집 좁은 골목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차야? 벤츠 아니야? 여기 이런 골목에 저런 차가 왜 와?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구경할 정도였죠.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환자복을 벗고 정정한 모습의 노신사가 내리셨습니다. 바로 제가 공원에서 살린 그분이었습니다. 저분이, 노신사는 제 집 대문 앞까지 직접 걸어오셨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고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은희님, 이 못난 자식들이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아닙니다. 고개 드세요. 제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니요. 그날 그 빗속에서 모두가 주저할 때 망설임 없이 저를 구해주신 당신의 용기와 희생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일궈낸 회장님이었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는 걸 즐기시다가 그날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던 거죠.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4분만 늦었어도 뇌사 상태였을 거라고.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평생 고민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저는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제 목숨의 값이고 당신의 용기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식들은 제가 쓰러졌을 때 회사 주식과 재산 분배 이야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도 들렸어요.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시면 어떡하지? 유언장은 작성하셨을까? 하는 소리가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전부인 형편에도 빗속에서 모르는 노인을 위해 목숨 걸고 뛰어들었어요. 그게 진짜 인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회장님은 비서에게 서류 가방을 가져오라 지시하셨습니다. 첫째, 은희님 명의로 된 아파트입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시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강남 신축 아파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45평형 아파트 전액 제 명의로 구입해서 은희님께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관리비, 재산세 모두 제 회사에서 평생 부담하겠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 월세, 전세만 전전하며 살았는데 제 명의의 아파트라니. 그리고 둘째, 회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역삼동 번화가 상가 건물 한 채,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전부 은희님 소유입니다. 네, 상가 건물이요? 네. 현재 1층은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2, 3층은 학원, 4, 5층은 사무실로 임대가 다 나가 있습니다. 매달 임대료만 순수익으로 약 800만 원 정도 들어올 겁니다. 800만 원. 제가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의 2배가 넘는 돈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셋째, 은희님과 가족분들의 평생 의료비는 제가 운영하는 의료재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어떤 병원이든 어떤 치료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넷째, 회장님이 제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따님의 아드님, 그러니까 은희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죠? 아, 네. 뒤에 서 있던 아들이 고개를 폭 숙였습니다. 제 회사 기획부서 과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연봉 7천만 원, 그리고 회사 복지 전액 제공합니다. 능력만 보여주신다면 임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한테요? 하지만 저는 사업 실패로.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은희님의 아들이라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졌을 거라 믿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보내주신 승용차였어요. 운전기사까지 딸려 있었죠.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최악의 자식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아들아.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못 벌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남 좋은 일만 하는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정직함, 선의 용기가 결국 우리 가족을 살렸잖아요. 제가 10년간 사업하면서도 못 이룬 걸 아버지는 단 4분 만에 이루셨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회장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평생 불효자식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65평생 아들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 회장님은 더 큰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복지관 앞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어요. 김호은인 기념 생명교육센터 건립 착공시 회장님은 복지관 옆 빈 땅을 통째로 매입하셔서 3층짜리 최신식 교육센터를 지으셨습니다. 1층은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장, 2층은 응급처치 시뮬레이션실, 3층은 강당과 회의실로 꾸며졌죠. 개관식 날 구청장님, 지역 국회의원, 방송국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김호호 은희님은 제게 생명을 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깨닫게 해주셨죠? 진짜 영웅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라면 봉지를 들고도 남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수백 명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함께 리본 커팅을 하셨어요. 이제 이곳에서 매년 수천 명이 생명을 구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당신입니다, 은희님. 교육센터 1층 로비에는 제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진 동판이 걸렸습니다.
용기는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김호 은인의 정신을 기리며 그날 저녁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햇빛 가득한 방들, 꿈만 같았어요. 아내가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야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당신? 미안해요. 당신한테 평생 한숨만 쉬었어요. 돈 못 번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아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근데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의 착한 마음이, 정직한 삶이 결국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교육센터에서 명예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화 목요일에는 직접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여주고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복지관에서 심폐소생술 배울 때 제 자식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냐고요. 수강생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결국 제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는 이 4분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분이 다가왔어요. 관장님, 저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용기 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됐어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방송국에서도 제게 출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평범한 시민이 만든 기적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 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어요. 회장님과 저는 이제 매주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십니다. 은희님, 제 자식들이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네, 당신을 보고 배운 게 많다고 하더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회장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제 재산의 일부를 생명나눔 재단으로 출연하려고요. 당신처럼 용기 있게 남을 돕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격려하는 재단 말입니다. 그건 정말 좋은 일이시네요. 은희님이 이사장 맡아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저는 그런 큰일은 당신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결국 저는 생명나눔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매년 용기 있는 시민들을 찾아내 생명영웅상을 시상하고 그들에게 장학금과 지원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 넓은 안방에서 눈을 뜹니다. 아내가 준비해준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고 운전기사님이 모는 차를 타고 교육센터로 갑니다. 오전엔 심폐소생술 강의를, 오후엔 재단 일을 봅니다. 저녁엔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도 해요. 할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 배웠어요. 손주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영웅이라니 과찬이구나.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진짜 영웅은 망토 두르고 하늘 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내서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래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가족들한테 무시당하고 세상한테 외면당하는 것 같나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뭐가 남았나 싶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해도 남을 위한 선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선의는 때론 늦게 오기도 하지만 반드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기적처럼 우리를 찾아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저처럼요.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던 제가 이제는 매달 임대료만 800만 원씩 받고 강남 아파트에서 살고 교육센터 관장이자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바로 아들의 아버지 존경합니다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값진 것, 가족의 사랑과 존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 당신의 작은 선의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의는 예상치 못한 순간, 기적처럼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사연, 사이다 넘치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